블록의 이은솔입니다. 우선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드롭박스가 연결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다행히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강의는 좀 들으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고 시간 관계상 뒤쪽에 이제 헬스케어라는 블록체인 그리고 헬스케어 데이터를 교환하는 과정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쪽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블록체인 쪽에 마지막에 이제 특징에 해당하는 것, 저희가 생각하는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탈중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위에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써져 있고 어떤 믿을 수 있는 제3자 또는 서버 역할을 하는 그런 주체 없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탈중앙성이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투명성, 트랜스퍼런시입니다. 누구나 여기 접근을 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이런 투명성이 두 번째 특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결성 그리고 또 비가역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기록이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언제 이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는지 이것까지 남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 줄을 그어놓고 밑에 inefficiency에 한 줄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거는 특징이기도 한데 단점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는 하나의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노드라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 당연히 컴퓨터 리소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네트워크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많이 먼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생활에 어떻게 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블록체인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록체인만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이런 거 필요 없다. 기존의 IT 시스템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기술을 가져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컨센서스가 맞춰진 게 이 기존의 IT 시스템과 블록체인을 좀 필요한데 적절하게 섞어서 써야 된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야 된다가 좀 지금의 컨센서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요구하는 부분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빠른 네트워크 속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한 저장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IT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 블록체인이 가진 특징인 탈중앙성이나 투명성, 무결성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블록체인을 도구 삼아서 기존의 IT 시스템에 결합을 시키게 되면 기존의 서비스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대부분 보고 계시고 저희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탈중앙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재 기존의 IT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끼리 얽혀있는 문제 이런 비즈니스 레벨에서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주기에 적절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정부 기관이니까 여러 국가들끼리 함께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국가들끼리 함께하는 일이 있어서 분명히 또 리딩하는 주체가 있을 겁니다. IT 시스템을 구축을 하더라도 어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서버를 운영을 하고 또 다른 국가 같은 경우 거의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리딩하는 것을 누가 하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라리 리딩하는 주체 없이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가자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비용이 좀 더 많이 들더라도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희는 의료 분야의 블록체인을 접목을 해서 시스템 만드는 일을 하니까 그쪽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의료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 이거에 관해서 작년에 어떤 학회를 갔더니 저 UCSB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어떤 이런 슬라이드를 발표해가지고 제가 좀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캡처용 슬라이드인데 여기는 이런 것들이 좀 적혀 있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의료정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키 베네핏을 크게 5가지로 나눴습니다. 어떤 탈중앙성 측면에 있어서 우선 메디컬 레코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환자 중심으로 데이터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작성이 되면 바꿀 수 없는 그런 형태로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5가지로 베네핏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것을 메디컬 레코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크게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쪽은 이제 그래서 보면 환자 중심으로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블록체인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보험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 이슈가 덜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 청구가 큰 이슈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보험 청구하는 데 있어서도 뭐 리얼타임으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프로드, 사기꾼 같은 걸 잡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쪽을 쭉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보험 청구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든지 이런 측면을 또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 데이터 오너십, 특히 이제 우리 약물 관련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그 오너십에 관계없이 데이터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남겨두고 갈 텐데 나중에 따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이것들을 좀 풀어서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쉐어링 관련해가지고 리스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EHR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는 분도 있고 없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HR이라고 하면 이제 병원끼리 환자의 데이터를 교환을 하는 건데,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좀 풀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의료 쪽에는 결국에는 의료 데이터 교환하는 측면에서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보건복지부 소속이신 분 몇 분이나 계시나요? 예. 혹시 의료정보 시스템에 좀 익숙하신가요? 예. 예, 익숙하다고 하면 좀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으시니까 그걸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옛날에는 이런 종이 차트를 썼었습니다. 종이 차트를 썼었고요. 그러다가 컴퓨터가 나오고 난 뒤에 이런 종이 차트 같은 거 보관하는 게 병원에서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의사가 쓴 글씨를 의사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터로 환자의 차트를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EMR이라고 부르고요.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라고, 또 한글로는 전자 의무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환자의 기록을 모두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때는 별 문제는 없었는데, 우리가 다니던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새로운 병원에서는 내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환자가 기억하고 있는 기록을 병원에 넘겨주지 않는 진료 보는데 장애가 있다든지, 또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조회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끼리 진료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EHR이라는 개념입니다. EMR이랑 EHR이랑 어떤 단어 의미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 EHR이라고 하는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라고 하는 개념은 병원끼리 환자의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외국,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EHR이 굉장히 보편화된 그런 국가들도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료정보 교류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산이 충분히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EHR 같은 경우에는 병원 중심으로 병원끼리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그와 동시에 발전하고 있는 개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PHR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PHR이라고 하는 개념은 퍼스널 헬스 레코드, 개인 건강 기록이라고도 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 자체는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가 자신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을 때 자기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가지고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그런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EHR은 병원끼리 환자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PHR은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에 곳에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의료기관이나 이런 외부기관에 공유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EHR하고 PHR이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둘 다 동시에 발전을 하고 있고 굉장히 상호보완적으로 앞으로도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PHR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로 뭐 애플S나 삼성S 같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EHR 같은 경우는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아도 언제든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편하긴 합니다. 반면 PHR처럼 뭐 환자가 요즘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 자체에도 내가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얻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EHR 개념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 두 가지는 공존하면서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EHR과 PHR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형태이기도 한데 EHR 같은 경우에는 이 한 환자의 데이터를 A 병원과 B 병원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중앙화된 시스템 또는 클라우드에다가 일종의 거점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리를 했을 경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를 환자가 동의한 진료정보 교류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그 밖의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다시 환자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 한 곳에 모여있는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오늘 뭐를 먹었는지, 어제 얼마나 걸었는지, 어제 체중이 어땠는지 이런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이프로그, PHR 데이터를 여기서는 관리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작년 한 7월, 6월 정도의 일이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저런 EHR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어서 어떤 특정 병원들끼리 하나로 묶여가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어떤 곳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싱가포르의 총리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빼오기 위해서 그 여러 의료 데이터가 모여있는 곳을 해킹을 해가지고 150만 명의 의료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EHR 같은 경우에 뭐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곳에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유출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일부 말씀을 드리다만 얘기지만 옛날에는 모든 환자에 관한 데이터가 의료기관에서 생성이 됐습니다. 의료기관 아니면 적어도 뭐 약국이라든지 그런 관련 기관에서만 생성이 됐는데 요즘은 뭐 애플워치에서 뭐 심전도 다 잴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뭐 수면 관련 데이터는 당연히 내 스마트폰에 훨씬 많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밖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게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하기 가장 좋은 툴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PHR입니다. 개인건강기록이라고 하는 툴이고 이 정의상 PHR이 어떤 건지 살펴보면 어떤 한 환자의 그 한 환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랑 관련된 모든 의료기록뿐만 아니라 건강정보까지 스스로 관리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개념이 이 PHR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PHR이라고 하는 개념을 데이터 그룹으로 적용을 해보면 지금과 같은 도표로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왼쪽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거고요. 그 데이터를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주체에다가 넘겨줘서 활용을 하게 하는 모습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실 PHR이라고 하는 개념은 70년대인가 80년대부터 생성된 개념이긴 합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다른 전자매체는 아닐 거고 환자가 자기가 종이로 차트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 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뭐 응원해 준다든지 이런 개념이었을 텐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PHR이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PHR의 데이터 흐름을 보면 왼쪽에 클리닉이라고 하면 어떤 의원들, 동네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제너럴 호스피탈이라고 하면 이제 종합병원, 이 종합병원이든 의원이든 여기서 환자를 진료하고 생성이 된 의무기록이나 뭐 검사 결과 같은 거를 환자의 스마트폰으로 넘겨봤습니다. 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제 얼마나 걸었는지,
또 내가 어제 집에서 측정한 당 수치가 얼마였는지, 혈압 수치가 얼마였는지 이런 라이브 로그 데이터까지 다 내 스마트폰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넘겨봤습니다. 그렇게 넘겨받은 데이터를 내가 새로운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서 고혈압이 있어서 어떤 병원을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제주도에 이사 가게 돼가지고 그 제주도에 제주도에 있는 어떤 의원에 가게 되면 내 스마트폰을 보여주기만 하든지 아니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링크를 공유해서 또는 내 바코드를 보여줘서 그 의원에 전달을 하게 합니다. 또는 뭐 다른 병원에 전달을 하게 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개념이 PH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병원에 넘겨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병원에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실손보험, 요즘 우리나라에서 점점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실손보험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리얼월드 데이터라는 개념으로 AI 회사나 제약 회사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원래 쓰이지 않던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약회사나 AI 회사에 넘겨줘서 신약 개발을 하고 어떤 새로운 AI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넘겨주는 일도 다 가능해집니다. 그게 이 PHR의 개념이고, 그리고 가장 크게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요즘 이제 점점 사람들이 오래 살고 만성병을 많이 가진 채로 그렇게 오래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만성병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 같은 거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병원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내가 집에 있어 측정한 당 수치나 이런 거를 종합해가지고 관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게 PHR 개념입니다. PHR은 사실 개념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개념이고 현재 그래서 애플S나 삼성S 등등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하나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 이 신뢰성 이슈인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진 같은 거 다 이제 인화해가지고 집에 앨범에 꽂아뒀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후에 컴퓨터 파일로 컴퓨터에다 넣고 관리하던 그 내 사진들을 요즘은 다 스마트폰에 사진함에 넣고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내가 사진을 관리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그냥 넘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좀 사진 좀 잘라내고 뭐 뽀샵을 해서 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받는 사람은 특히 이 사진이 뭐 소개팅 목적이다 이런 경우로 사진이 넘어오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뭔가 위조나 변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00% 활용하려고 하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환자가 나한테 줬지만 그 데이터가 병원에서 준 데이터 그대로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그 가정용 의료기기에서 측정한 데이터 그대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병원에서 수술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보험을 지급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여기 적용을 하는 것이 데이터 진본 증명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꼭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믿을 수 있는 제3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종의 체크성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의 진본 증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PHR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환자가 그 데이터에 대한 컨트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3의 주체가 등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PHR에는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하면, 이 의원이나 병원에서 의료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환자한테 넘겨줄 때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환자 스마트폰에 넘겨준과 동시에 여기서 해시 값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전자지문과 같은 값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넘겨줄 때 만약에 이 제3자 입장에서 이 데이터의 진본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진본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환자한테 받은 데이터로부터 자기도 해시값을 구해보고 그거를 블록체인에 있는 것과 비교해가지고 이 값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환자가 이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든 바꿨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꼭 블록체인만의 장점은 아닌데 이런 PHI가 블록체인을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데이터에 대한 컨트롤을 환자가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앱을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든 활용하는 주체든 언제든 연결을 해서 환자한테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빅데이터, 특히 의료 쪽이나 금융 쪽에서 데이터 활용하기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데이터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 데이터 활용이 어려웠는데 언제든 환자의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니까 만약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필요가 있으면 환자한테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해집니다. 사실 지금 과학기술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랑 굉장히 비슷한 기조이기도 하고요. 결국 사실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의료 쪽에서 특히 대부분 저희 컨센서스를 이루기에는 결국 그 데이터의 무결성 증명 또 타임스탬프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이런 쪽으로 저희도 쓰고 있고 대부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은 믿을 수 있는 서드파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니까 어떤 믿을 수 있는 서드파티 없이 그냥 블록체인만으로도 이런 데이터의 무결성 증명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쪽에서 블록체인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본 건데 그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슬라이드를 캡처했기 때문에 누군지는 여기 쓰진 않았고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사 자체가 조선 비지에서 나온 기사였는데 폐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했더니 알고 보니 데이터를 해킹해가지고 의료 데이터 자체를 해킹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AI로 진단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이런 기사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의료 영상 미변조 여부를 알기 위해 체크성을 제3의 장소로 보관해야겠네요. 이런 말을 써놨는데 저희는 좀 다른 말로 이 위변조 여부를 알기 위해서 제3의 장소를 보관할 필요 없이 이 체크성을 블록체인에 보관한다. 그리고 그 체크성 형태로 저희는 해시값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의료 데이터 쪽에서는 또 다른 분야와 다르게 이런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미국 정부에서 어떤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가지고 블록체인을 의료 쪽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해서 다음과 같은 스키마를 좀 그려왔습니다. 데이터를 크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그리고 또는 환자 레벨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의료 데이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를 하고 남긴 EMR, EHR 데이터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또 병원 장비로 검사한 여러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신뢰 자체는 의료기관에서 보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대 개념으로는 이제 환자 레벨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앱을 통해서 기록한 데이터도 있을 거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생성한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데이터를 암호하고 서명을 한 다음에 일부는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고 일부는 별도의 데이터 레이크, 우리가 온체인, 오프체인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렇게 나눠서 저장을 하고 필요한 주체가 접근을 해서 이걸 이용해서 보험 청구를 한다든지 이걸 이용해서 어떤 리서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커다란 좀 하이 레벨에서 모식도를 그렸고 저희를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쪽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구현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이 좀 더 포커스하고 있는 쪽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간단하게 활용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이 데이터를 환자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기서 해시값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해시값이 필요한 몇 개의 메타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다른 의료기관 또는 제3자에게 데이터를 넘겨주려고 할 때 바로 넘겨줄 수 있을까 함께 동시에 이 제3의 기관에서 이 데이터로부터 해시값을 구해서 그거를 블록체인과 비교해서 같은지 다른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여기 A부터 Z까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게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통해서 이제 좀 의료 쪽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만성병 관리입니다. 특히 지금 산자부에서 이런 PHR 관련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이런 만성병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가정에서도 어떤
당 수치라든지 혈압 수치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도 의사에게 진료받은 기록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한 피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거가 모두 통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PHR, 특히 블록체인을 이용한 PHR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병원에서 생성된 데이터, 그 다음에 가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합해가지고 만성병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PHR과 블록체인을 결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암 환자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그 암 자체를 수술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암 생존자라고 하는데 그런 암 생존자를 여러 형태로 연결을 해가지고 또 매니지먼트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HR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록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차병원 어젠가 그저께인가 차병원에서 그 신생아를 떨어뜨려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밝혀졌죠. 거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 맥락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한 것 중에 하나는 의료기관에서 나중에 기록을 변조했다라는 것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 몇 년 전에 예강의 사건이라고 있었고 작년에 의료법이 예강의법이라는 게 개정이 됐었는데 그게 어떤 법이냐라고 하면 의료법 21조인가 23조에 전자의무 기록으로 기록을 관리할 때 원본이랑 수정본 그리고 수정 내역까지 모두 의료기관에서 보존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법 조항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법에는 개정이 됐지만 사실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그게 적용이 전혀 안 돼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나중에 이제 환자든 어디 제3의 주체든 그 기록을 요청했을 때 그때 알아서 데이터를 잘 만들어내면 그 시점에 변조했는지 이런 거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하고 있는 좀 다른 쪽 사업 중에 하나인데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 자체에 대해서 하루 단위든 어떤 일정 주기를 통해서 그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해시값을 블록체인 같은 데 저장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거 데이터 자체를 어떤 제3의 시스템이 나중에 병원에서 기록을 제출했을 때 그게 해시값과 일치한지 확인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 자체가 위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이런 것들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저희 회사가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임상시험 관련해서도 블록체인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FDA나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제약회사 그리고 그거를 조사하는 의료기관들 그리고 그걸 감시하는 IRD나 정부기관들 이런 것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로 다 묶어가지고 어떤 곳은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어떤 곳은 읽을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지고 임상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도 블록체인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덜한 문제라고 알고 있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약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가짜 약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가짜 약을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생산자부터 그 다음에 도매상, 약국, 환자에게 이르기까지 어떤 정당한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유통이 되는지 이런 거를 환자의 스마트폰으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약물 유통 감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좀 해보면 병원 측에서 관리하는 병원 정보 시스템과 블록체인 연동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서 진보 증명을 하고 또 환자 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의 플랫폼과 블록체인과 연결을 해가지고 환자의 데이터에 대해서 무결성 증명을 하고 이런 거랑 연동이 되어 있는 어떤 임상시험 관리 시스템도 역시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다 블록체인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블록체인 자체가 어떤 돈이 되는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진행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바삐 달렸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필요한 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질의응답을 10분 정도 받기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다음 강의가 이제 사전 준비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운영진 분들께서 빨리 맞춰달라고 하셔가지고 더 여유있게 들어야 되는 좋은 강의 내용인데 좀 아쉽게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로 이제 바쁘신 중에서 특별히 찾아오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를 통해가지고 의료 분야 블록체인 활용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신 이루솔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